중졸 검정고시 도덕 2019년 2회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에 설명하는 것을 고르자. 도덕적 삶으로 인도하는 마음의 명령. 그 다음에 스스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 자, 우리가 제시된 내용은 바로 1번. 양심이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양심의 특징,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분명하게 느끼고 그리고 부정할 수 없는 것을 양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옳은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사회적으로도 옳은 것이야 하는 것이 바로 양심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욕구는 누구나 개인적으로 이제 뭐 가지고자 하는 또는 하고자 하는 어떤 욕망에 대한 내용이 욕구가 되겠고, 그리고 질서. 자, 이 질서는 혼란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순서나 차례, 이런 내용이 질서가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편견. 이 편견은 치우치는 생각 또는 견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다음 2번 문제가 됩니다. 통일 한국의 바람직한 미래상이 아닌 것을 고르자. 자, 우리나라 통일 한국의 미래상. 자,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민주적인 사회. 바람직한 내용이 되겠죠. 행복한 복지사회. 당연히 복지국가로서 이루어져야 되고, 억압받는 독재사회.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이 독재사회는 바람직하지 못한 거죠. 자유민주주의 국가, 민주적 사회 또는 민주국가로서 우리는 사회를 구성을 해야 되겠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자, 그래서 정답은 쉽게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3번을 고를 수가 있겠죠. 또한 우리나라 바람직한 미래상 내용과 관련 수준 높은 문화 국가로서 우리나라가 세계 평화, 인류 공영에도 이바지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포함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대화에서 공통으로 강조하는 삶의 자세를 고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음식물을 남기지 않도록 노력할 거야. 그 다음에 분리배출을 철저히 할 거야. 그리고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할래. 최근에 일회용품 사용이 이제 많이 자제가 되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마트나 이런 곳에서 흔히 이런 내용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당연히 환경보호가 되겠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으로 보낸 쓰레기 더미가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자, 환경보호. 그래서 이 내용에 관련해서 이제 우리는 특히 절제와 절약, 여기에 이제 분리배출, 일회용품 사용 자제하고 그 밖에 재활용을 습관한다든지, 그리고 친환경 또는 아무래도 이제 유기 농산물 등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환경과 자연을 보호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돼야 되겠죠.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을 고르자.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룬다. 합의를 이루는 내용이에요. 갈등을 일으키는 당사자들이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한다. 자, 중요한 내용은 갈등을 일으킨 당사자들이 해결한다. 이 내용은 당연히 협상이 되겠죠. 서로 문제가 된 두 사람이 협상을 통해 갈등을 해결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다른 내용은 또 어떤 게 있을까? 여러분들이 아마 배웠던 내용 가운데는 이런 게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뭐 중재, 제3자가 아무래도 협상을 통해 제3자를 내세워서 협상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되고, 그리고 조정이 있습니다. 조정. 자, 조정은 제3자가 조정안을 제시하고 이 갈등의 당사자들이 서로 그 갈등의 문제를 수용하는 형태를 조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제시된 내용에 설명하는 것은 협상. 정답은 1번입니다. 자, 5번은 바람직한 친구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친구 관계. 이게
우리가 어린 시절의 경우에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성장해서도 서로의 관계가 그만큼 이제 또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인데, 자,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 당연히 배려하고 존중이 필요하겠죠. 조언 그리고 충고를 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선의의 경쟁, 협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네 번째,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 만약에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예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 갈등의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겠죠. 친구 간의 대립 또는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친구 간에도 예의를 지켜야 되겠죠. 자, 우리는 바람직한 친구 관계, 어떤 내용이 있을까? 바람직한 친구 관계는 다른 것보다 인간적 존중 또는 배려, 이런 마음이 꼭 필요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다음 6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자. 자신과 취미 같은 사람과 어울리고 싶어 한다. 같이 어울리고 싶어 한다. 원하는 동아리에 들어가 함께 우정을 나누고 싶어 한다. 함께 하고 싶어 한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결국 소속, 애정의 욕구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욕구라는 내용과 관련해 파악해야 되는 게, 자, 욕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면은 신체적 욕구,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욕구, 그리고 정신적 욕구. 물론 그 밖에 5가지 나눌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체적 욕구, 어떤 내용? 수면욕, 식욕, 이런 것 등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욕구, 소속감, 명예, 그리고 애정 등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정신적 욕구, 이거는 참된 것, 선한 것 또는 아름다운 것, 이런 것에 대한 욕구가 바로 정신적 욕구가 되겠죠. 그러면 제시된 내용, 결국 같은 사람과 어울리고 싶다. 그리고 이제 자, 동아리 우정을 나누고 싶어 한다. 그 내용은 결국 소속과 애정의 욕구, 사회적 욕구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돼야 되겠죠. 자, 7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자.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을 공손히 모시는 것으로 경로의 전통과 관계가 깊다. 우리는 제시된 내용과 관련 바로 노인 공경이 되겠죠. 자, 이 노인 공경 내용이 이제 정답이 될 수 있고, 1번의 비행 문화, 이 비행 문화는 청소년 문화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적 일탈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할 때 흔히 비행 문화라고 표현하고, 사생활 침해, 이거는 이제 공적인 삶에 대비되는 것이죠. 개인의 이제 생활을 침해한다. 그럴 때 사생활 침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사이버 폭력,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형태의 폭력, 이 내용을 표현할 때 우리는 흔히 사이버 폭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사이버 공간에 이루어지는 이 폭력의 경우는 특히 타인에게 가해지는 괴롭힘으로서 최근에 가장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많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제시된 문제 정답은 노인 공경이 되겠죠. 아무래도 노인 공경 어떤 내용이 있을 수 있을까? 자, 이 내용은 가정적으로 의식주에 보장하고 특히 정서적 안정 지원이 필요할 수 있고, 사회 제도적 차원, 노인의 독립적인 삶을 지원할 수도 있고, 의료, 복지 혜택, 그리고 또는 일자리 창출, 이런 내용 등이 마련될 수도 있어야 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대화에 해당하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자. 내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니까 내 멋대로 표현할 거야. 우리가 이것을 표현할 때 흔히 익명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숨길 수 있다. 그런데 그거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책임을 회피하는 잘못된 행동이야. 그러니까 이 잘못된 행동, 어떤 내용 때문에 해당이 될 수 있다? 정답은 1번, 익명성이 되는 거죠. 자, 익명성의 경우 장점도 있습니다. 사생활의 보호, 사이버 공간의 자유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우리는 익명성으로 인해 가지고 부정적 입장은 다른 것보다 비도덕적 행위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죠. 자,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러면 사이버 공간의 특성, 개방성, 평등성, 획일성, 그리고 비동시성, 쌍방성, 그리고 이제 신속성,
이런 것 등이 특성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정답 1번 쉽게 확인할 수 있었겠죠. 다음은 9번입니다. 자, 9번 문제 봉사활동에 대한 문제 내용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을 고르자. 자발적으로 꾸준히 한다. 당연히 이 봉사활동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두 번째, 남에게 과시하기 위한 한다. 자, 이 내용과 관련 우리가 이제 바람직한 내용이 1번인데 남에게 과시한다. 자, 과시한다는 입장보다는 어떤 내용이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무대가성이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의 자 충동적으로 한다. 봉사활동의 중요한 점은 또 하나 있었죠. 지속성입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지속성.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자, 돈을 벌기 위한 목적, 봉사활동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 이타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타성, 다른 사람, 남을 도우려는 정말 진실한 마음, 이타성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해야 되겠죠. 자, 정답은 1번. 꾸준히 해야 한다. 이 내용은 지속성이 됩니다. 자, 다음은 10번 문제입니다. 가족 간에 이제 지켜야 할 도리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자. 지금 내용을 보니까 우애라고 나와 있는데 우애는 형제 자매 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애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서로 양보하고 격려하고 돕는 것을 우리는 우애라고 할 수 있고, 자애, 이 자애는 부모가 특히 이제 어떤 내용, 헌신적으로 자식을 사랑할 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 자애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효도는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해야 할 당연한 도리, 이것을 효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그야말로 효를 강조하는 나라이니까. 자, 애국의 의미는 바로 적절하지 않은 거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인데 나라를 사랑하는, 그렇다면 이거는 가족이 아니라 나라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자, 정답은 4번이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은 11번 문제. 기억에 들어갈 사상가를 고르자. 자, 사회계약서. 쉽게 여러분들이 답을 확인할 수도 있겠죠. 자, 일단 정답은 3번 홉스가 되겠죠. 자, 사상가 홉스는 인간은 스스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하였다. 자, 우리는 국가 발생설과 관련해서 이제 자연 발생설도 있고 사회계약설이 강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회계약설 핵심적인 인물은 홉스가 되겠죠. 홉스는 자연의 상태를 만인의 투쟁 상태로 보았고, 자, 그러기 위해서 결국 인간은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계약으로 국가를 형성했다. 그래서 계약을 통해 국가 형성, 이 주장의 내용을 사회계약설이라고 합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다음은 12번 문제입니다. 도덕적 갈등. 이 상황이 아닌 것을 고르자. 이 도덕적 갈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덕적 갈등. 자, 이 도덕적 갈등은 그 행동을 할 때 그 행동과 관련 그 일을 행할 것일까 하지 않을 것일까 도덕적으로 갈등을 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1번을 봅시다. 친구와 약속을 지킬 것인가? 약속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도덕적 갈등에 들어갈 수 있고, 부모님을 속이고 PC방에 갈 것인가? 많이 느꼈을 도덕적 갈등이죠. 그 다음에 산과 바다, 어디로 여행을 갈 것인가? 자,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것은 선택의 내용입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3번이었고, 정답은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도 도덕적 갈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쉽게 도덕적 갈등 아닌 것. 그래서 3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3번입니다. 도덕적으로 자율적인 사람의 태도를 보기 위해서 고른 것. 자, 도덕적으로 자율적인 사람. 그럼 보기를 봅시다. 주체적으로 의사 결정하기. 그리고 니은, 스스로 선택한 행동 책임지기. 다수의 의견을 무조건 따르기. 자, 그리고 니을, 남이 시키는 대로만 행동하기.
그러면 도덕적 자율적인 사람, 자율이라는 말은 스스로 결정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정답은 기억 그리고 니은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도덕적 자율 내용과 관련해서는 가장 핵심은 주체적인 의사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자,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 능력. 여기 또한 이제 타인의 처지를 고려하고 도덕적 실천 의지, 그리고 도덕적 실천과 도덕적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과 관련 정답은 1번이 돼야 되겠죠. 다음은 14번 문제입니다. 올바른 도덕적 신념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 자, 도덕적 신념의 내용이에요. 그럼 환경보호, 인종차별, 남녀차별, 생명존중. 도덕적 신념. 자, 정답은 2번 환경보호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생명존중이 되겠죠. 도덕적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내용을 강조할까? 사람들이 스스로 옳다라고 믿는 것. 그리고 이제 삶의 기준으로 삼는 내용을 우리는 도덕적 신념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환경보호 그리고 생명존중 이런 내용은 도덕적 신념에 해당될 수가 있겠죠. 인종차별의 내용은 당연히 이것은 없어져야 될 대상이 돼야 되겠고 남녀의 차별 이것도 물론 똑같이 없어져야 될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자, 정답 바로 2번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15번 다음에 설명하는 인간의 본성의 관점을 고르자.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문장이죠.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이렇게 표현할 때 뭐라고 한다? 성악설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성악설의 대표적인 인물은 아무래도 이제 누가 될까? 그럴 때 우리 성악설은 동양의 순자 그리고 이제 서양에는 호흡스 등이 성악설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선설, 사람은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난다, 선하게 태어난다 이 내용과 관련 맹자 그리고 루소, 그 다음에 이제 백지설, 이 백지설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이거를 성무선악설이라고 합니다. 성무선악설. 자, 여기는 고자 그리고 또한 인물 가운데는 이제 로크를 들 수도 있습니다. 자, 정답은 성악설. 인간은 악하게 태어난다.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자, 성악설일까? 아니면은 성선설일까? 자, 문제 정답은 2번 성악설이 됩니다. 자, 다음은 16번 문제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자세라고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자세 1, 기억을 확인하면 되겠고,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많이 강조가 된 내용이 바로 양성평등이죠. 자, 밑에 한번 선제를 봅시다.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는다. 고정관념을 갖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은 거죠. 자, 성별에 따른 역할을 엄격히 구분한다. 성의 역할 엄격히 구분해서는 안 되겠고, 관행적인 성차별 문화는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성차별의 문화는 없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성별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고 다름을 존중한다. 자, 정답은 4번이 돼야 됩니다. 자, 우리는 흔히 이제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서 어떤 내용? 개인적으로 가장 필요한 게 의식의 변화, 역지사지의 이제 내용과 특히 배려, 태도가 필요하겠고 차이를 인정할 줄 아는 그러한 내용 그리고 또는 표현할 때 이런 말 하죠. 다름을 존중하는 내용이 필요하겠죠. 자, 사실은 이 양성평등을 위해서 사회제도 또는 사회제도뿐만 아니라 어떤 그 문화적인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성차별에 대한 내용 또는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정답 4번이었습니다. 다음은 17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고르자. 우리 조상들은 마을 사람들끼리 크고 작은 일에 관심을 갖고 서로 도움을 주었다. 대표적으로 개, 그리고 두레,
품앗이가 있다. 지금 이 내용은 바로 상부상조의 우리의 전통, 이거를 설명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개라고 하는 건 어떤 내용일까? 서로 현실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면서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이 바로 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레는 공동노동 조직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품앗이가 있습니다. 자, 이 품앗이는 1대1의 교환 노동 방식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답은 1번 상부상조가 되겠죠. 작심삼일, 3일을 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일편단심, 한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하고, 고진감래. 자, 이 표현은 간단한 거죠. 쓴 것이 닿으면은 이제 그만큼 단 것이 온다. 흔히 이런 말을 표현하기도 하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자, 쉽게 정답 1번이었습니다. 다음은 18번 문제입니다. 도가의 이상적인 인간상. 도가. 그럼 우리가 도가 가장 대표적인 이제 관련된 사상가는 노자와 장자가 되겠고,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외모만을 중시 여기는 사람,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정답은 4번. 우리가 도가 이상적인 인간상이 되겠죠. 자, 아무래도 도가의 이상적인 인간상은 무의 자연을 실천하고 물의 흐름처럼 자연의 흐름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진인 또는 지인 또는 천인 또는 신인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자, 내용은 이제 도가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다음은 19번. 다음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는 도덕적 가치를 말하는 내용이죠.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보니 불쌍해서 눈물이 난다. 불쌍해서 눈물이 난다. 자, 그것은 내가 아이들에게 감정을 함께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3번. 우리는 이것은 공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표현할 수 있겠죠. 공감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공감이라고 하는 내용, 공감은 상대방 입장에서 어려움을 이제 어떻게 한다? 나의 것처럼 여기는 것. 이것을 공감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정답은 공감 3번이 되겠고, 자유. 우리가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욕구는 개인적인 욕망, 하고자 하는 내용, 그리고 준법. 법을 지키는 내용, 법을 준수한다. 그럴 때 준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정답 3번이었어요. 자, 20번 문제입니다. 도덕적 자상의 확립 방법이 아닌 것을 고르자. 자, 첫째는 자성찰. 그 다음에 물질적 가치에 집착한다. 자, 정답은 2번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도덕적 자상의 내용과 관련, 자, 이것은 도덕적으로 이루어질 모습으로 아무래도 올바른 판단을 하는 기준이 돼야 되겠죠. 도덕적 모범 선정하고 자신의 미래 모습 설계 등이 도덕적 자상 확립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답은 여러분들이 2번 물질적 가치에 집착한다.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번 기억에 들어갈 문장으로 옳은 것을 고르자. 자, 이 문제는 우리가 많이 풀었던 문제죠. 도덕 추론의 형식에 관한 내용으로 도덕 원리, 그 다음에 사실 판단, 그리고 도덕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도덕 원리는 도덕 판단의 근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적인 도덕 판단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옳지 않은 거죠. 그러면 구체적인 사실, 새치기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다. 구체적인 사실이에요. 새치기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간단합니다. 도덕 판단은 1번. 새치기는 옳지 않다. 자, 여러분들이 바로 추론 형식의 내용을 이제 확인해 주면은 문제 정답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겠죠. 자, 그래서 거기에 기억에 들어갈 문장 새치기는 옳지 않다. 다시 정리해 봅시다.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을 통해서 우리는 도덕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22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삶의 자세는 나는 매일 첫째, 타인을 정성껏 도왔는가? 둘째, 친구의 믿음을 저버린 적은 없는가? 셋째,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배웠는가를 되돌아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장은 바로 되돌아본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행동보다 말에 앞서야 한다. 두 번째, 반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세 번째, 부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한다. 네 번째, 타인에 대한 무관심해야 한다. 정답은 2번이 돼야 되겠죠. 흔히 되돌아본다는 건 결국 어떤 입장? 반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 정답 2번이었습니다. 다음은 23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인간의 특성을 고르자. 문제는 인간의 특성을 고르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자, 인간의 특성 가운데 도구적 존재, 동물적 존재, 윤리적 존재, 유의적 존재. 제시된 특성의 내용은 다른 것보다 윤리적 존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답은 3번인데 도구적 존재라는 것은 인간은 도구를 만들고 개선한다. 도구적 존재.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유의적 존재. 이 유의적 존재는 인간은 동물과 달리 여가를 즐기는 존재이다. 그 여가를 즐기는 존재이다. 이 표현을 말할 때 우리가 유희적 존재 이렇게 표현하고 그 밖에 인간의 사회적 존재 또는 인간의 문화적 존재 등이 바로 특성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제시된 내용, 인간다운 삶을 추구한다. 이 내용은 윤리적 존재가 되겠죠. 다음은 24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말을 고르자. 기억에는 무엇이 있나요? 물었습니다. 제가 먼저 남을 배려해야 해요. 배려라는 말이 나왔죠. 그 다음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자, 이 내용은 결국 타인을 존중하는 자세가 되겠죠. 표현된 중요한 문장이 바로 배려와 존중이 되겠죠. 자, 타인의 존중의 가장 중요한 방법, 배려, 존중, 그 밖에 경청, 공감 또는 관용, 예의, 그리고 이제 지나친 경쟁심을 지향하고 그리고 분노의 조절과 자기 절제 등이 필요하겠죠. 자, 정답은 그래서 타인을 존중하는 자세가 정답이 되어야 합니다. 4번이었습니다. 자, 25번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자, 25번 문제는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내용을 고르자. 우리의 삶과 관련된 모든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것을 아우르는 말. 여기서 익히고 배운다는 말. 그리고 인격을 갈고 닦아 완성해가는 수양의 과정. 제시된 이 내용은 바로 공부가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흔히 공부의 의미, 지식의 습득만 아니고 인격의 도약, 그리고 이제 신체의 단련, 정서의 순화 이런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는 활동을 공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제 지식을 습득한다 이 내용만이 공부는 아니라는 거죠. 자, 정답 3번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019년 2회 중졸 검정고시 도덕 문제 풀이 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